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해서 218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 하락해서 778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장 초반의 흐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비교적 양호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0.75% 상승했죠. 그래서 53,8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주가가 조금 움직여서 상승으로 마감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약 3.3% 하락해서 28만 7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카카오, 네이버 해당 종목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기간 조정 구간을 확인하시고 이 기간 조정 구간 내에서 주가의 흐름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기회를 한번 엿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매수해서 물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약 한 달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죠.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비교적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어요.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항상 시장은 한 업종만 주도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언택트 산업이 주도주 역할로서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순환매 장세 속에서 키 맞추기의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교적 좋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언택트 관련 업적이 쉬어갈 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반도체 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주도주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시점이 저는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증시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과 달리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점선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약 2%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로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음봉으로 고점 대비 4%의 큰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 대표 기업들, 기술주 위주로 큰 하락이 나왔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15% 정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했을 때는 약 마이너스 3%로 하루에만 등락폭이 20% 가까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하락을 보이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증시를 하방으로 누를 수 있는 재료는 있지 않았고, 단지 나스닥 대표 기술주 종목들이 그동안 큰 상승이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굉장히 재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더 상승할까에 대한 우려와, 한편으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수익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이해관계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악재성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도 닷컴 버블의 재림이냐,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됐어요. 주식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닷컴 버블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잠깐 닷컴 버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약 3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약 78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PC가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었죠. 그때보다 너도 나도 많은 기업이 PC, 인터넷, 이와 관련된 업종에 뛰어들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1년 만에 약 700포인트 아래에서 3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이 고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큰 거품이 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도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거품 논란을 말할 때는 1999년과 2000년에 발생한 닷컴 버블을 예를 들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닷컴 버블의 재림이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를 오랫동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요. 국내 증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때 국내 증시는 상승하던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대부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분야의 수혜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S&P 500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S&P 500이라고 하면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개의 대형 기업 주식을 포함한 지수인데 이 편입 심사가 9월달에 있거든요. 이 때문에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어서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국내 증시도 하락한다면 그때를 조금 더 긍정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유동성 자금의 회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시그널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재는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때가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이죠. TSMC. TS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계에서 선두주자예요. 그리고 저 멀리 2위를 삼성전자가 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TSMC의 6월달 매출액이 발표가 되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8%나 증가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 확인을 해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규제죠. 미국의 규제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중국 측에서 TSMC의 반도체 주문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6월 달에 중국 업체들이 많은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중국 효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존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났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TSMC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54.1%예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9%. 조금 좁혀진 수치라고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와 TSMC 기술적으로만 보면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고객사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애플이라든지 퀄컴 이런 대기업 고객사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핵심은 미세 공정이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부터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 모두 2022년에는 3나노 공정도 도입 양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객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에 앞서서 몇 주 전부터 관련 섹터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오늘은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 실현과 조금은 늘려주는 장세가 나왔는데 며칠간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동안은 정말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보다는 단지 관련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승했던 업종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옥석을 가릴 때는 정부에서 오는 10가지 대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죠. 데이터댐,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등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대표 사업을 중점으로 그동안 상승했던 관련 업종들이 앞으로도 정말 수혜를 받는지 이 부분을 고민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련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할 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는 한국판 뉴딜 정책 아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약 11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민간 지자체와 합쳤을 때는 약 160조 원의 큰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항상 정부 정책은 나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순수하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옥석 가리기 작업은 하루 이틀 만에 완료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제적으로 종목 대응을 하고 싶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옥석을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장 중반과 달리 종가 기준으로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한국판 뉴딜 정책,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제들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발표한 10대 사업,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한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서 추려진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